총 장학 금액은 6천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고, 이걸 한 학기로 따지면 750만 원 정도. 8학기 동안의 수업료와 기숙사비 전액 지원, 그리고 매 학기마다 도서 구입비 100만 원이 지급되는 한림대학교 공지사항 페이지를 북마크로 저장을 해두거든요. 유지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매 학기마다 최소 이수 학점은 15학점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과학대학 빅데이터 전공 구윤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4학년으로 7학기째 이수를 완료하였고 곧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현재 7학기까지 총 장학 금액은 이제 기숙사 전액 비용을 지원받았을 때는 약 4,8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저는 실제로 기숙사 생활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7학기 동안 받은 장학 금액이 총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를 학기로 나눠보면 학기당 약 57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저는 4년 전액 장학금인 일송 장학금과 한림 비전 인재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장학금 2번, 소프트웨어 근로 장학금 3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학년 학기 초에 코로나19 대응 특별 장학금을 1번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일송 장학금과 한림 비전 인재 장학금 같은 경우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그 둘 중 상위 장학금에 해당하는 일송 장학금을 받아왔습니다. 네, 교내 장학금의 경우에 규정상 2가지 이상의 장학금 지급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지원 규모가 더 큰 상위 장학금을 수여받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제 한림 비전 인재 장학금과 일송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중 지원 규모가 더 큰 일송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일송 장학금의 선발 기준이 단과대학별로 최고의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제도고 8학기 동안의 수업료와 기숙사비 전액 지원, 그리고 매 학기마다 도서 구입비 100만 원이 지급되는 제도이고 대신 이제 유지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매 학기마다 최소 이수 학점은 15학점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 직전 학기 성적 평균이 3.5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장학생 선발되었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성적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살짝 있었습니다. 아, 정말 너는 근면과 성실의 아이콘이다. 이런 말들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학과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장학금을 잘 받기 위한 것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속해 있는 학과 공부들이 저에게 굉장히 잘 맞았고 그것을 자발적으로 저는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후배들에게 이제 조언하고 싶은 점은 본인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것을 토대로 학과를 조사하시고 그 학과를 선택해서 들어가신다면 결국 장학금까지도 잘 받을 수 있는 노하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학교 재학 중인 정보과학대학 콘텐츠 IT 전공 19학번 4학년 강도연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번 학기 제가 실습에 나가 있는 현장 실습 지원 장학금까지 모두 합치게 된다면 6천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고 이걸 한 학기로 따지면 750만 원 정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교내 장학금으로는 재학성적 우수 장학금, 한림어 장학금, 복지 장학금, 일송 장학금, 소프트웨어 근로 장학금, 소프트웨어 인재 장학금, 소프트웨어 추천 장학금, 소프트웨어 멘토링 장학금, 마일리지 장학금, 근로 장학금,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 특별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받았던 장학금으로는 국가장학금, 프롱등대 기부장학금, 한림장학재단 장학금, 비대면 수업 지원 장학금이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장학금은 근로장학금입니다. 근로장학금은 이제 학교 내 행정부서에서 학생들이 직접 근무를 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형태의 장학금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작은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그런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도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공강 시간을 활용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다른 단순 아르바이트보다는 학업 병행에 있어서 시간 관리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2학년 때는 요령이 많이 없었을 때는 정말 열심히 했던 결과물이 그런 성공했던 케이스 말고 실패했던 케이스가 솔직히 저는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모든 경험을 해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실패라는 것 자체가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거를 데이터로 쌓아서 다음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거에 주저하지 말고 도전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별도로 하고 있는 노력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핸드폰에 그 한림대학교 공지사항 페이지를 북마크로 저장을 해두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시간이 날 때마다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하고 뭐 하루에 2-3번 정도 체크를 해서 이제 제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장학금 제도가 더 없는지 매일매일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한림대학교는 기회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성인 전부터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싶었던 일들도 있었고 성인이 되면서 더 그게 확장된 게 많았는데 그런 거를 한림대학교는 제가 직접 할 수 있고 활동을 여러 가지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과 제도들이 정말 많이 잘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한림대학교는 저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탐험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림대 내에서 했던 프로젝트들이 이제 몇몇 개 있었는데 아이디어를 제가 스스로 구상을 해보고 실제 개발을 해보고 그것이 완성되는 것을 봤을 때 상상력과 창의력을 이 한림대에서 제가 발휘를 해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것을 토대로 제가 이제 사회에 진출을 한다면은 정말 어떤 상황과 문제를 만나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림대학교를 정말 탐험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